그 낯선 사람 손이 담요 속으로 스며들 때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원래라면 뿌리쳤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때 눈을 감은 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던 거 아직도 기억나죠? 네, 심장이 아니라 온몸이 기억해요. 오래 참았던 갈증이 터져 나온 것처럼. 그래서 모르는 남자 옆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됐나요? 위로라기보단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숨이 편해졌거든요. 저는 올해 48살, 이름은 정하은입니다. 4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혼자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지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그 말이 오히려 가시처럼 마음에 박히곤 했습니다. 내가 과연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지고 밤에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저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고독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계신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밤 11시 20분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추운 12월 한겨울이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에는 어머니께 드릴 약과 보양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팔에 힘도 빠져 있었고 캐리어는 제 키만큼이나 묵직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끙끙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돌아본 순간 제 시선은 멈췄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회색빛이 섞인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겼으며 검은 코트를 입은 모습이 신사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제 캐리어를 선반에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한 행동이었죠.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혼자 여행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이 간단한 대화가 저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의 세계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제 좌석은 15번,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제 옆자리인 16번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부산까지 가시나 봐요? 네, 어머니가 계셔서요. 저도 고향에 성묘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였는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혼자구나 라는 공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아내를 6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는 공허함, 그 허전한 눈빛을 서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불빛이 꺼지고 승객들이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차창 밖 고속도로 불빛이 흐르는 동안 저는 모처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운명을 뒤흔드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따라 어둠을 뚫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긴 터널 속 반딧불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은 이미 불이 꺼지고 은은한 조명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피곤한 얼굴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공간에서 오직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 위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역시 눈을 감고 목을 베개에 기대며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 김도현 씨 때문이었죠. 낯선 사람인데도 어쩐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캐리어를 들어주던 순간, 그리고 나직하게 건네던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미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살짝 제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손길이 무릎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볍고 신중한 움직임이었기에 처음에는 단순히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스쳐갔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이 불시에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지내던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 제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깨어 계시죠? 도현 씨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에게 들킬 만큼 요동치고 있었죠.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손길을 멈추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풀려버렸습니다. 두려움보다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억지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는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48배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매점 쪽을 둘러보는데 그가 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저는 순간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세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이 대화로 저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가 억지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레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하은이에요.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울산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름을 알게 되자 낯설었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할 시간이 되자 우리는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차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같은 담요를 나눠 덮으며 생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 둘만의 공기가 형성된 듯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설렘이 담요 속에서 고요히 피어올랐습니다. 버스가 휴게소를 떠난 뒤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차 안은 어둠 속에 잠기고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로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김도현 씨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서로 이름을 교환한 것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놓였고 이상한 친근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제 무릎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배려가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담요 속 작은 공간은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세상 같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끝이 떨려 담요를 붙잡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현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시선으로 제 반응을 살피는 듯 보였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기에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 씨 혼자 계신 게 힘드시죠?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기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롭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는 제 대답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 위로 그의 손이 살짝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괜찮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기에 이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좌석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기사님은 운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둘만 남겨진 듯한 고요함 속에서 담요 아래 작은 떨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묻어있던 그리움이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참아오셨군요. 도현 씨의 속삭임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 역시 혼자였던 세월을 견뎌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정한 이마, 깊은 주름, 그러나 따뜻한 눈빛. 낯선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속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짧지만 깊은 침묵을 나눴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이해하는 눈빛이 서로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두 번째 휴게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저희는 마치 동시에 현실로 끌려온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버스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화장실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감정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휴게소 자판기 앞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음료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였습니다. 버스는 다시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휴게소에서 돌아온 뒤 차 안의 공기는 한층 더 고요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고 기사님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의 정적 속에서 담요를 함께 덮은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출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남자는 그저 기억 속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모든 감정은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과의 몇 시간 동안 저는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도현 씨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담요 속에서 살짝 다가오지만 언제든 제가 거부하면 멈출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제 마음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에 작은 불씨가 옮겨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담요를 꼭 쥔 손을 풀며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전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여자로서의 제 자신은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니 아직 살아있구나 싶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 가슴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온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이상한 사람들 아니죠? 순간 내뱉은 제 말에 그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상합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지 서로를 이해해줄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버스는 커다란 곡선을 따라 달리며 차체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담요 아래에서 우리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놀라움보다 따뜻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잊지 말자. 다시는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설렘이니까.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끝없는 어둠과 네온빛 도로가 이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봄빛 같은 따스함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불안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 만남이 부산에 도착하면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혹은 그저 버스 안에서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현실의 벽이 머릿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도현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은 씨, 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순간 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인천과 울산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나이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버스는 여전히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지만 제 인생은 새로운 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 이 감정 그냥 스쳐가는 순간일까요? 아니요. 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버스가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며 바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꺼진 차 안은 더욱 고요했고 승객들의 호흡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와 도현 씨는 여전히 같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이전과는 달리 묘한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길은 아직 제 손을 잡은 채였는데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제 안에서 수없이 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따뜻한 순간을 또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시간이 지금 제 옆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도현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은 씨, 저도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된 뒤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늘 의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닦아내려 했지만 그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울지 마세요. 하은 씨, 눈물은 왠지 제가 닦아드리고 싶네요. 그는 손수건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위로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는 다시 한번 큰 곡선을 돌며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살짝 기댄 채 그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어색함보다는 오히려 안정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순간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잠들던 밤들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 제 안에서 금지된 듯한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인천과 울산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고 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 씨, 부산에 도착하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다시. 그의 표정이 한순간 밝아졌습니다. 담요 속에서 우리 손은 더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그 손은 이제 낯선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동반자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점점 부산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추억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부산에 도착하면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도현 씨. 저도 더 알고 싶어요. 버스는 여전히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서히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밤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도현 씨와 함께한 지난 몇 시간이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담요 속 따뜻한 손길 하나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정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었지만 미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아직 이런 표정이 남아 있었구나. 그 사실이 스스로를 놀라게 했습니다. 버스는 잠시 후 또 다른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내렸습니다. 매점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짧지만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은 씨, 사실 저도 겁이 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이 솔직하게 원하고 있는 건 도현 씨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순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새벽 공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쪽 승객들과 거리가 있었기에 훨씬 더 조용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담요를 다시 덮자 작은 세상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요 속에서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집니다. 담요 속 손길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정말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하은 씨, 우리 부산에 도착해도 끝내지 맙시다. 번호를 교환하고 다시 만납시다. 어떠세요?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원해요. 정말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멈춰 있던 시간이 드디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도현 씨. 이번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버스는 새벽빛이 스며드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점점 푸르스름한 색을 띠었고 도로 옆 가로등 불빛은 차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의 숨소리와 엔진의 낮은 진동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와 도현 씨는 여전히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 속에서 잡은 손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단단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그 손길이 오히려 더 진심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은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 이름은 그저 은행 창구 직원이나 편의점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름 하나가 온기를 품고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이 버스를 타면서 그저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은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순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제 마음을 읽은 듯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제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도현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오갔습니다. 버스의 엔진 소리마저 우리 대화의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연락처를 주고받읍시다.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이번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부산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서자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하은 씨,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 순간은 우리 삶의 전환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버스가 완전히 멈추자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캐리어를 내리고 함께 터미널 로비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휴대폰을 꺼내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시험 삼아 전화를 걸어 연결음을 확인했을 때 그 순간은 마치 운명을 새기는 의식 같았습니다. 잘 저장됐네요. 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는 짧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만간 꼭 다시 만납시다. 약속입니다.
네, 약속이에요. 그날 부산 터미널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도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도현 씨, 정말 부산까지 와주신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하은 씨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부산 터미널에서 헤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3시 부산역 로비에서 기다리던 제 눈앞에 도현 씨가 나타났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와 다시 마주한 순간 며칠 전 버스 안에서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여전히 낯선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앉았지만 대화는 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순히 지인의 만남처럼 보였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사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일시적인 건 아닐까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마주 앉으니 확신이 듭니다. 이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에서 내리고 나면 후회할까봐 두려웠는데 도현 씨가 연락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는 잠시 종이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하은 씨 생각이 나서 준비했습니다. 늘 본인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카페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삶,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뒤 홀로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했습니다. 나이와 환경 탓에 늘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텨온 지난 4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고단한 삶은 다르면서도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갑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굴레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산역 근처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분주한 인파 속에서도 저는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은 씨, 우리 자주 만날 순 없을 겁니다. 인천과 울산 거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라도 만납시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 씨 같은 분을 다시 만나다니 제겐 기적입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만남은 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산에서의 만남 이후 저와 도현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천과 울산 거리가 멀었지만 마음이 가까워지면 거리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양쪽에서 내려오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우리는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첫 약속의 날, 저는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을까, 혹은 버스 안에서의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 생겨난 일시적인 감정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막상 대전역 플랫폼에서 그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모든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오래 기다렸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한 달간 쌓인 그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한옥 카페로 향했습니다. 대전의 조용한 골목 안에 있는 카페였는데 따뜻한 조명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공간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도 편의점 야간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은 씨, 사실 저는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텼는데 지금은 다음 만남을 기다리면서 버팁니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의 고백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도 한 달 뒤에 도현 씨를 만난다는 생각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카페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난 듯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웃기도 하고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헤어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도 제 마음을 읽은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 순간을 잊지 맙시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만남이 저한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플랫폼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순간 제게 세상은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짧은 포옹 후 우리는 각자의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의 모습이 아련하게 눈에 남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이상하게도 밝아 보였습니다. 외로움에 짓눌려 있던 지난 세월과 달리 지금의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은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네, 도현 씨. 쉽진 않겠지만 전 이 만남이 필요해요. 대전에서의 첫 만남 이후 저와 도현 씨는 몇 차례 더 서로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언제나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전, 대구, 때로는 천안. 거리는 멀었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설렘을 더 키웠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만남은 더 깊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통비와 식사비, 그리고 각자의 일상에서 빼야 하는 시간들. 무엇보다도 주변의 시선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나이를 적잖이 먹은 중년이었고 자식들과 친척들 눈에는 쓸데없는 연애쯤으로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특히 어머니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철부지 딸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늘 핑계를 대야 했습니다.
부산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교회 지인이 대전에서 기다린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산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에게 매번 만남은 큰 지출이었습니다. 그는 힘들다는 내색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끔 지친 얼굴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현 씨 힘드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은 씨 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누군가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어느 날은 대전의 작은 국수집에서 함께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웃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대구의 오래된 찻집에서 서로의 지난 시절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저희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공감해주는 사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연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경제적 부담, 그리고 나이. 모든 것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우리가 이 관계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도현 씨가 어느 날 대전 카페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 도현 씨가 제 삶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연인들처럼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에 따뜻한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불씨 하나로도 삶은 다시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자고. 남들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은 씨, 우리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 아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인연은 준비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8살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왔던 평범한 여성 정하은입니다. 그저 편의점 야간 근무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움과 싸워왔고 이제는 여자로서 다시는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낄 수 없겠구나 하며 포기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한 대의 야간 고속버스 안에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어하던 저를 도와주던 한 남자. 바로 울산에서 홀로 살아온 김도현 씨였습니다. 단순한 도움의 손길에서 시작된 인연은 새벽을 달리던 차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홀로 버텨야 했던 세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 감정을 서로의 눈빛에서 읽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을 넘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 담요 아래에서 마주 잡은 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잊고 있던 여자의 감정, 떨림, 그리고 설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터미널에서 헤어지며 연락처를 교환한 순간 우리는 단순한 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채워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천과 울산이라는 거리는 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대전이나 대구에서 만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교통비는 만만치 않았고 저는 어머니께 매번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도현 씨 역시 대리운전을 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먼 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젊은 시절처럼 매일 붙어 다니며 사랑을 속삭일 수도 없었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에도 우리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꼭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며 황혼에도 충분히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서로에게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중요한 건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 갇혀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설레고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랑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48배 저에게도 58배 그에게도 인연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연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열려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아두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인연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버스 한 대에서 카페 한 곳에서 혹은 길가의 작은 인연에서라도 새로운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건 삶이 아닙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도현 씨가 그랬듯이 말이죠.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생각합니다. 부산행 버스 안에서 처음 마주 잡은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그 손길이 다가올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두려움에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잡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황혼에 피어난 늦은 사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또 다른 새벽빛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야간 고속버스에서 시작된 두 중년의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사별의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거리, 경제적 부담, 가족들의 시선 같은 문제들이 늘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함께할 순 없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며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누군가와의 진심 어린 만남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늦게 찾아온 인연이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지금도 외로움 속에서 이제는 늦었다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우연한 인연이 찾아왔을 때 과연 마음을 열고 손을 잡을 용기를 낼 수 있으실까요?